이를테면 저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 사는 부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오래 살아요. 카드 사용 내용 많아요. 집 한 채 이상 있어요. 연금 신경 써요. 의료보험 신경 써요. 그리고 도심에 살고 자요. 자기만의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부의 공동 관심사도 있어요. 친구도 같이 공유해요. 그러면서 각자 활동 시간 가지면서 따로따로 3시간은 각자 일을 해요. 이런 부부들을 모아서 요새 뭐라고 부르는가? 액티브 시니어 커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효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부부로 사는 법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아유, 열심히 사셨다고요?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부부도 보면 각색 부부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부부도 있고요. 또 별로 안 좋은 부부도 있고요. 또 정말 으르렁거리는 부부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 비참한 부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만약에 1점부터 10점까지 최고 좋은 부부가 10점이고 최악의 부부가 1점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부부로서 우리 부부에게 몇 점을 줄까? 몇 점 주시겠어요? 6점이요? 좋아요. 8점. 10점이요? 2점이라고요? 굉장히 다양할 텐데,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소망이 있죠. 기왕이면 우리가 더 멋진 부부로 살아간다면, 더군다나 이제 죽지 않고 영구적으로 살지도 모른다면서요. 말이 그렇지 사람이 언젠간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부가 모두 80세 이상을 사는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그 비결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며 부부로 살고 그렇게 부부로 살다가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운명하시거나 이별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요 함께 사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부부 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부 주기 동안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를 낳고 또 다른 둘째가 나오고 또 셋째, 넷째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생로병사들을 겪어가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이 부부 주기 동안에 정말 행복이 쌓이는 부부도 있고 이 부부 주기 동안에 정말 행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를테면 저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아주 간신히 했습니다. 남편을 쫓아다녀가지고 아주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처음에 이 남자랑 결혼할 때 이제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러블리 연하의 남자였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살고 싶으냐, 어디서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본인은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죠. 괜찮다. 너는 몸만 와라. 그랬더니 정말 온리바디 몸만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사랑하니까 지금 저희가 8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자취방이었고요. 방 하나짜리 자취방이 있었지만 정말 행복하고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진짜 감사하고 재밌게 살았는데 그렇게 또 행복하고 재밌게 살다 보면 애가 또 생기죠. 자, 그래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바로 15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2개짜리였고요. 방 2개짜리 딱 이사 가니까 야, 집이 얼마나 넓은지 빗자루로 방 쓸었다가는 허리가 부러지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아주 빠르게 이 15평이 넓은 집이 아니구나 라고 적응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 그 집에서 또 알콩달콩 지내다가 또 둘째를 갖게 됐죠. 저희가 바로 23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3평 방이 몇 개? 3개예요. 여러분 방 3개짜리 살잖아요. 숨바꼭질을 하면 못 찾습니다. 아이들과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그렇게 저렇게 살지만 요 숨바꼭질도 한 벌써 일주일 하고 나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나와라!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 큰애가 6살이 될 때까지 살다가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32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야, 장난 아니죠, 여러분? 32평 화장실 몇 개?
두 개예요. 여러분 화장실 두 개 있는지 가잖아요. 어느 화장실로 갈지 몰라서 망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뭐 갈 화장실 뻔해요.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오히려 청소하기만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른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중학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사를 갔습니다. 왜? 나가라고 해서 더군다나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니까 미친 듯이 싸우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왕이면 넓은 데 살아보자 해서 저희가 시골로 내려가서 43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와, 여러분 43평 사잖아요. 안방에서 마루 화장실까지 가잖아. 그 중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너무 넓어서. 그래도 요것도 한 일주일 지나니까 뭐 별것도 없더라고요. 넓긴 넓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자,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거기 집에서 조금 오래 살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엄동설 안에 갈 데는 없고 어떡할까 싶어서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더니 월세가 하나 났어요. 어떻게? 52평짜리가. 야, 여러분 52평 혹시 여기 사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권해드립니다. 사지 마세요. 52평 살고 싶은 분들 계시죠? 안 사시길 권합니다. 52평 살잖아요. 집에서 길을 잃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을 잃어서 안 되겠다. 거기다가 월세가 너무 비싸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25평으로. 자, 25평으로 여전히 전세입니다. 전세인데 저희가 25평 딱 이사 가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들 8평처럼 태어나서 15평처럼 우리 아동기를 보내고요. 23평처럼 우리의 청소년기가 끝났을 겁니다. 우리 청년기 32평처럼 시작해서 내 중년기는 43평쯤 널찍하게 시작했다가 52평쯤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고 그리고 25평쯤으로 우리는 노년기를 그렇게 마음을 줄여가며 그렇게 활동도 어느 정도 줄여가며 그렇게 아껴가며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벌써 청년기부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고 최소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 주기는 최근 52년 이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80세 이상을 산다, 90세 이상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평균치고요. 실제 부부들이 잘 건강관리 잘하고 또 본인의 환경관리가 잘 된다면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부부 주기가 길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개의 주제가 있죠. 부부가 그 두 주제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변화입니다. 인간은 다 변화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가 이걸 심리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부부만큼 드라마틱하게 나이 들어가며 다양한 변화를 겪는 그룹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심리학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적응인데 부부야말로 우리가 처음 신혼에 결혼해서 다투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울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지금의 이 세월까지 왔는데 지금의 이 세월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은 적응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거대 주제인 변화와 적응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우리 부부들의 삶은 이를테면 누군가는 좋은 변화 끝에 좋은 적응을 하고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변화 끝에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우리에게 반드시 또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고백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부부도 함께 살아가고 또 오래 살아갈 동안에 좋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하고 다르게 오래 살게 된 세월에 오래 사는 부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요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시죠? 요새 환갑잔치 하나요? 아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요새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런다잖아요. 야, 요새는 애들도 잔치하냐? 이러신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서 부부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세월 역시 길어졌다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일명 100세 이상 사는 부부들, 요 부부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100 플러스 시대의 부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한번 좀 일일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안 죽습니다. 끊임없이 살고요. 오래 살고요. 아프면서도 일명 유병장수의 시대를 부부가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실제 부부가 사이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삶의 질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두 번째가 우리가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지금 100세 이상 세상을 살고 있는 부부들 곧 60대, 70대, 80대, 90대 부부들이 평균 카드 사용액이 30, 40대 부부들보다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오래 살게 되면서 실제 그 전에 일명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들이 이제 노년층으로 들어오고 그 이전 일명 산업화 세대에 있던 분들은 진적의 80대, 90대의 삶을 살고 계신데 이분들이 집 한 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현금 가지고 계시고요. 또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도 지금 하고 노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30, 40대보다 많은 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과거 노년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핍하기만 하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100+ 시대 부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적어도 집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정말 우리가 물론 저도 전세 삽니다만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60대, 70대, 80대 됐을 때는 작더라도 집이 있는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보다 많더라라고 하는 게 100+ 시대 부부들의 또 다른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정성도 있고요. 네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연금입니다. 이야, 지금 80대, 90대 되신 분들 중에 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사실 100+ 시대에 아주 핵심적인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봤더니 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죠? 가장 인기 있는 재혼남 1위, 연타남. 가장 인기 있는 재혼녀 1위, 연타녀, 연금 타는 남자, 연금 타는 여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연금이라는 것이 100+ 시대 부부들의 굉장히 중요한 핫 아이템이 됐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다음 실손의료보험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거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새 TV 광고 보면 그렇게 실손의료보험 들으라고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100+ 시대를 살고 있는 60대 이상 부부들을 봤더니 실손의료보험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의료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더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래 살고요. 카드 사용이 굉장하고요. 집 있고요. 연금 타고요. 실손의료보험 들고요. 이 얘기 뭐냐? 노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부부들의 이미지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이야기할까요? 아, 풍요로운 부부의 노년 시대가 시작됐구나. 또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만끽하면서 살고자 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구나. 이게 과거하고는 다른 나이 들어가는 부부들의 달라진 일련의 풍속이라고 볼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또 다른 또 특징들을 좀 볼까요? 자연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자연인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고 대부분의 100+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자연인 안 한다는 거예요. 자연인 안 하면 뭘 하는가? 주로 도심에 병원 가깝고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들을 곧 도시에 나이 들어가는 부부들의 특징을 보이는 게 100+ 시대 부부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의 루틴, 과거의 노인들은 농사를 짓게 되면 그때 일이 다 있지만 도시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퇴직하고 나면 하루의 일과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매일 밥 먹는 일 말고는 딱히 다른 일이 없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도 그렇고요. 자원봉사도 그렇고요. 동아리도 그렇고요. 동호회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동들을 심지어 유튜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달라진 시대의 풍속이 부부의 모습도 부부의 일상도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공통의 관심사라고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부부가 과거에 따로따로 살면서 따로따로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취미 한 가지 정도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협업의 요소들이나 같은 공간, 특별히 집을 제외한 뭐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취미활동 공간이라든지 경제 공간이라든지 학습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같이 찾아다니면서 상호 성장을 도모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옛날하고 달라졌구나,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구나.
물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 나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의 부부의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한번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 위기 지원을 할 만한 친구를 공유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마을 공동체는 없습니다만 친구 공동체가 지금은 온라인 SNS를 통해서도 새로운 친구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동아리, 곧 동호회를 통해서도 새로운 친구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이외에 학습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학습 친구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늙은이 뒷방 노인으로 늙어가는 부부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각자 활동 시간 3시간 이상. 요거 최근 나이 들어가는 부부들의 핵심 공약인 거 아시죠? 40대가 돼서 나이 들어서 우리 어떻게 살까 하면 40대들이 서로 이야기한답니다. 최소한 당신과 나는 3시간은 하루에 보지 말자. 이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각자 생활을 얼마나 잘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을 두는데 보세요. 오래 살아요. 카드 사용 내용 많아요. 집 한 채 이상 있어요. 연금 신경 써요. 의료보험 신경 써요. 그리고 도심에 살고자 해요. 자기만의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부의 공동 관심사도 있어요. 친구도 같이 공유해요. 그러면서 각자 활동 시간 가지면서 따로따로 3시간은 각자 일을 해요. 이런 부부들을 모아서 요새 뭐라고 부르는가? 액티브 시니어 커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액티브 시니어 커플. 잘했어요. 액티브 시니어 커플이라고 하는 건 최근 이렇게 자기를 지키면서 나의 삶을 만끽하고자 자기의 안정성을 최대화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보다 나은 지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점차 자기 성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명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과거 활동성이 많았던 남성들에 제한되거나 혹은 집안일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아이들 육아에서 끝난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렇게 즐기는 삶, 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 커플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래 함께 살아가면서 이 부부들은 오케이, 새로운 부부들 마냥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부부들은 또 오랜 고민들이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다 경험하실 겁니다. 살림이 너무 많아져요. 저희 집도 지금 결혼한 지 조금 됐는데 살림이 저는 또 양반이에요. 저희 엄마, 아버지 사신 데 가잖아요. 야, 저희 엄마 40년 전 원피스도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은 여러 물건들이 있는 것처럼 일상들도 소소하게 돈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소소하게. 그렇게 잡다한 일상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요 고민 늘어나고요. 심지어 옛날 물건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 줄 것인지 펼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고요. 더군다나 두 번째가 너무 오래 살아서 편한 것도 있는데 좀 질린다. 당신 좀 질린다? 이런 얘기 하죠. 편안함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낡음이 주는 약간 어색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간에 또 지나치게 잘 안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게 없어서 지루해져요. 이문세가 부르죠.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물론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익숙함이 주는 기쁨이 있다면 지루함도 피치 못할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부싸움과 용서를 반복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지만 모든 부부들에게 다 있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산재에 있고요. 오래 살아도 걱정이고 배우자가 빨리 가도 걱정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요새는 또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오래 살지만 아프고 산다면 또 배우자를 부양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부들 공통의 고민이자 노년기의 고통이기도 하죠. 너무 여유 시간이 많아요.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무위라고 하는 고통은 현대사회의 일련의 고통이자 사회가 풀어야 될 또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부부 양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징글징글한 돈이에요. 아주 하여간 기승전 돈의 돈이 웬수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부부를 서로 옥죄기도 하는 굉장히 속상하고도 괴물 같은 증상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 살고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나 액티브 시니어로 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묵은 부부들을 위한 새로운 판바꾸기가 좀 시작되지 않겠는가? 왜냐?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나이 들어갈 겁니다. 좋은 모델 역할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부부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비결, 큰 카테고리 4개, 그리고 그 안쪽으로 있는 소소한 주제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오래된 부부를 위한 판바꾸기 제1번입니다. 첫 번째, 각자 분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각자 분리에 힘쓰시기 바란다는 얘기 뭐냐? 각방 쓰세요, 또 따로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 이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어떤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3시간은 각자 나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서 출발해서 정해진 곳까지 가서 터치다운하고 올 전봇대 혹은 기관 혹은 산 한 군데 정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갈 곳이 있다면 더 좋고요. 할 일 있다면 더 좋겠죠. 가서 운동 삼아라도 가서 터치다운하고 오면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는가? 서로 간에 감정적인 일종의 회복 시간이에요. 또 서로 간에 낯선 공기를 밖에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새로운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화의 여러 요소들도 만들어집니다. 시간 분리 3시간 꼭 지키시고 공간 분리 3시간도 하셔야 돼요. 공간 분리는 꼭 3시간뿐만 아니라 각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러나 가끔은 남편이 안에 있으면, 안방에 있으면 아내는 마루에 있어도 되고요. 또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다른 공간에 있다가 들어오는 것, 외출했다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부부간의 일종의 환기 역할을 해요. 공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서도 바뀌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래된 부부들 각자 분리에 힘써라. 두 번째, 각자 발견에도 힘쓰셔야 됩니다. 각자 발견에 힘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스토킹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헤어스타일이 조금 달라졌나? 아니면 오늘은 약간 목소리가 달라졌나? 혹은 얼굴빛이 좀 다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이 어떤 면에서 혹은 뭐 다른 소식 때문에 근심하는 눈빛이 보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보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읽어줘야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나이 든 부부들, 오래 해묵은 부부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질병 찾아내기입니다. 식사가 좀 줄어드네? 혹은 상대방이 어떤 냄새를 잘 못 맡네? 경우에 따라서 오늘 약간 열이 나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발견한 다음에 꼭 얘기해주고 관련해서 병원을 함께 가든지 병원을 가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서로에게 질병 발견하는 것. 세 번째, 감사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 당신이 이게 고맙고 저게 고맙고 손가락으로 이 감사를 해오보는 거죠. 당신이 이게 진짜 고마워. 이렇게 고백하는 부부들은 놀라울 정도로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배우자 만족도, 심지어 자기 생애에 대한 기쁨도 증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가 각자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가사 분담하셔야 돼요. 아주 작더라도 가사 분담하셔서 각자 역할 했을 때 띵호와 따봉 얘기해 주시고요. 또 각자 취미 하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가 같이 취미 생활하면 너무 좋지요.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각자 취미 생활을 갖게 되면 서로 할 얘기가 있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같은 취미로 또 하나는 다른 각각의 취미로 갖는 게 좋겠죠? 꼭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각자 스케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좋죠. 그래서 4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4번째가 바로 뭔가? 각자 보고에 힘쓰자입니다. 보고라는 건 뭡니까? 브리핑하는 거예요. 여보, 나 내일 혹은 뭐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할 거야. 여보, 나 오늘 아침에 아침에 돼서 나 오늘 오후 3시에 누구 만날 건데 누구누구 만나서 어디서 뭐 할 건데 아마 저녁에 몇 시쯤 들어오게 될 것 같아. 혹시 늦어지면 전화할게. 이게 브리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과정에 우리의 일정, 이 스케줄에 대한 브리핑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뭘까요? 건강 보고해야 돼요. 나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나 약간 오늘 힘이 좀 없네. 오늘은 내가 약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건강 보고 배우자 간의 의무입니다. 꼭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활동 보고 하셔야 돼요. 갔다 왔다면 나 이거 했어. 갔다 왔다면 나 이거 했거든 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 있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대화거리 생기고 대화거리 생겨나니까 훨씬 더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보다
부분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오랜 부부들을 위한 판 바꾸기 4가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자 분리를 힘쓰자. 두 번째, 각자 발견에 힘쓰자. 세 번째, 각자 일에 힘쓰자. 네 번째, 각자 보고에 힘쓰자. 이 4가지 힘을 쓴다면 어쩌면 우리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부부가 되는 법은 어쩌면 가장 힘이 덜 들어가는 일이고 가장 힘이 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